실수 ABC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간단히 하시오. 첫 번째 식에서 성립하는 조건은 이건 어떤 케이스죠? 0이 아니란 말이 일단 있었죠. 그럼 A와 B가 둘 다 음수일 때죠. 1번 조건 이걸 말하고요. 2번 조건은 분자는 양수인데 분모가 음수일 때인 거죠. 이렇게 놓고 따져보니까 결국은 모아보면 A가 음수, B 음수, C 양수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것도 앞에 있는 루트부터 먼저 해봅시다. 루트 A 빼기 C의 제곱. 그럼 배운 대로 루트 안에 전체 제곱돼 있으면 제곱 루트는 없어지고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는데 이제 물어봐야 되죠.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제곱 루트 끄집어내고 안에 있는 걸 빼낼 때 물어봐서 이게 양수이면 이 자체가 답이고 음수이면 이 전체 답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양인가요? 음인가요? A가 음이죠. 음에서 양을 빼면 그래서 더하기 음이 되니까 결국은 음이 되죠. 이게 음이라는 얘기는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분배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E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루트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왜도 제곱 안에 루트 안에 전체 제곱돼 있으면 둘은 없어지고 바깥으로 빠져나온 다음에 이제 판단. 둘을 더해서 양이면 저게 정답, 음이면 마이너스. 근데 더하기 음이면 음이죠. 그럼 얘도 전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가로를 치고 이렇게. 자, 이제 나머지 마무리는 앞에 있는 식에서 뒤에 있는 식을 빼는 건데 뒷식 전체를 빼는 거니까 이렇게 가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C, 플러스 A 플러스 B. 얘랑 지워지고 정답은 B 플러스 E.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다음 복소수에 대해서 저 식이 성립할 때 P 플러스 Q 값을 계산하시오. Z가 이거였죠? 2-9y. 그럼 Z반은 2 플러스 9y죠? 켤레는 허수의 부가 반대인 거니까. 그럼 저거를 이제 식에다, 관계식에다 집어넣게 되면, 근데 이걸 관계식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집어넣으면 좀 복잡하지 않을까? 물론 집어넣어서 풀어도 되긴 하겠는데, 저 식을 조금만 더 정리해 봅시다. Z분의 1 플러스 Z 플러스 Z바분의 1 마이너스 Z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거를 통분해서 처리하는 방식도 있고, 통분한다는 얘기는 분모가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른 분모를 통분할 때는 분모는 두 개를 곱한 거분에 Z 곱하기 Z바 플러스 이쪽도 Z 곱하기 Z바 두 분모를 곱한 거분에 분자는 앞에 있는 분자는 분모에 Z바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Z바를 곱하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Z바를 곱하면 바로 곱할게요. 그럼 Z바 플러스 Z 곱하기 Z바가 되고 뒤쪽은 분모에다가 Z바에다가 Z를 곱한 거니까 분자에도 Z를 분배하는 겁니다. 그럼 Z 마이너스 Z 곱하기 Z바 이해되나요? 분모가 지금 Z 곱하기 Z바로 통분되어 있는 상태죠. 분자끼리 덧셈하다 보면 얘랑이 지워져요. 그럼 남은 건 Z 플러스 Z바 이렇게 남죠. 그럼 남은 거는 이제 Z 플러스 Z바 위에 있는 켤레 복소수랑 아래에 있는 켤레 복소수 덧셈하게 되면 4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Z 곱하기 Z바는 이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켤레 복소수끼리 곱하면 공식이 뭐라고 그랬죠? 실수 부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이죠. 허수 부분은 i 앞에 있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실수 부분은 2가 되고 2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인데 허수 부분이 위 거는 마이너스 9 아래 거는 플러스 9인데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으니까 그냥 플러스가 붙어 있는 걸 제곱합시다.
4 플러스 81, 8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답을 쓰면 돼요. Z 곱하기 Z바 85 분의 Z 플러스 Z바 4. 이 정답은 85분의 4가 정답이다. 풀이는 뭐 대단치는 않아요. 비슷한데 이거를 분자도 좀 복잡한 상태라 통분하다 보면 이렇게 일일이 좀 나열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아예 이 분수를 분모 하나가 분자가 두 개니까 이걸 이렇게 쪼개도 괜찮을까요?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쪼개면 Z분의 1 플러스 Z분의 Z 저 하나의 분수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 있죠. 그럼 여기도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분수를 Z바분의 1 마이너스 Z바분의 Z바 이렇게 쪼갤 수 있나요? 근데 가운데 덧셈이 있으니까 뭐 뒤를 더할 때, 뺄 때는 가로쳐야 되지만 더할 때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쓰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지워지죠, 같은 게. 남는 건 Z분의 1 플러스 Z바분의 1이 되고 이걸 통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Z인데 이 Z의 역수를 구하라면 이것도 실수와야 되잖아. Z가 이거면 Z분의 1은 또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럼 또 이거 실수와야 되니까 좀 복잡하지? 이럴 땐 그냥 여기서 이제 이 자리에 통분합시다. 그럼 얘도 Z 곱하기 Z바로 통분이 되고 분자는 이게 올라가고 Z바 이게 올라와서 Z 플러스 Z바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직접 통분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쪼개서 뭐 지울 건 지우고 좀 간단하게 하느냐의 차이점인데 뭐 이 문제를 본다면 뭐 크게 차이는 있어 보이진 않아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예전에 선생님 설명할 때 아마 이런 거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복소수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뭐라 말했었냐면 복소수를 정리할 때 보통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로 구분하는데 그 허수 중에도 순허수가 좀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수는 뭐라 표현했냐면 복소수가 a 플러스 bi로 표현되어 있을 때 실수는 b가 0인 수, 순허수는 a가 0이면서 동시에 b가 0이 아닌 수. 이게 실수의 표현이었고 그 다음 실수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 이 복소수를 만약 z라고 한다면이죠. z로 한다면 저 z를 제곱하면 0 이상일 때는 실수로 표현하고 순허수일 때는 저 z를 제곱하면 음수가 나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2i 이런 거는 순허수잖아요. 그 순허수를 제곱하면 2의 제곱 곱하기 i의 제곱인데 2의 제곱은 4고 i 제곱 마이너스니까 붙으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순허수는 제곱하면 음수가 된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순허수가 되는 표현이었고 또 다른 표현은 실수일 때는 저 z와 z바가 서로 같죠. 실수일 때는 어차피 실수라는 뜻은 뒤에 있는 허수가 없다는 뜻이고 그럼 이 숫자의 켤레를 취해도 어차피 실수의 켤레는 그 실수 자체가 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실수 혹은 복소수 z와 그 z바 켤레 복소수가 부호만 틀리고 서로 같을 때 그럴 때는 순허수가 되고 그 다음 이걸 살짝 이항하게 되면 어떤 복소수에다가 그 켤레 복소수를 빼면 0이 된다. 이면 이건 실수를 뜻하고 어떤 복소수에다가 이거 이항하면 된다고 그랬죠? 얘를 이렇게 이항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복소수에다가 그 켤레 복소수를 더했더니 0이 된다. 그러면 이 복수 세트는 순허수가 된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순허수냐 실수냐를 물어볼 때 단계별로 이런 식으로 뭐 숫자 자체 크기를 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수 세트 자체의 표현으로 아니면 이렇게 변형된 식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각각 제각각 어떤 걸로 표현되냐에 따라서 문제마다 다르니까 사실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제 문제 봅시다. z제곱이 어떤 복소수를 제곱한 거죠? 음의 실수일 때라는 뜻은 여기에 해당하네요. 그렇죠? 이 개념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뜻은 z는 순허수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럼 저 복소수 z는 순허수이구나. 그럼 복소수 z를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실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표현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풀이는 이제 1로 가야 되겠죠.
그럼 근데 저 Z는 지금 실수와 허수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상태죠. i가 막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모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K를 분배하세요. K 마이너스 KI 플러스 E 마이너스 I. 그럼 실수가 i가 없는 것, 이렇게가 i가 없어요. 그럼 묶으면 K 플러스 E가 이제 실수 부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i가 있는 것, 이렇게 i를 빼면 i 앞에 있는 개수를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K, 여기 i 앞에 있는 개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얘가 아까 말한 순허수가 된다라는 뜻은 실수 부분은 0이 돼야 되지만 허수 부분은 0이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순허수예요. 문제에서 말하는 제곱해서 음의 실수.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게 넘어가면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되지 않나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이거예요. 이것만 만족하면 된다. 실수 K 값은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된다. 자, 14번은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 값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 등식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보면 저건 이 꼴이 성립했다는 얘기잖아요.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돼 있다. 이거 어떤 의미였죠? 분모는 음수, 분자는 양수인데 이 조건에 보면 뭐 분자나 분모가 0이 아니다 이런 말은 없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해석하려면 분모는 음수가 많은데 분자는 0 이상인 걸 말이에요. 그래서 B는 음수인데 동시에 A는 양 이상일 때 그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붙어 나온다. 근데 문제가 만약에 A, B는 0이 아닙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이 등호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조건에 맞춰서 쏘다 보니까 여기 분자는 여기 있는 분모는 x-1이라 x-는 음수인 게 확실한데 동시에 분자인 x 플러스 3은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x값은 1보다 작아야 되고 동시에 여기서 x값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근데 이건 둘 다를 만족해야 되거든요. 분모나 분자나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 게 아니고 둘 다 모두.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동시에 x가 1보다 작은 동시에 마이너스 3이라는 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도 만족하려면 여기가 정답이 되겠죠. 답을 쓰면 x는 마이너스 3 이상 1 미만. 따라서 여기를 만족하는 정수 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까지예요. 그들이 합을 계산한 거니까 합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등호 빠뜨리면 이 값이 날아가죠. 그 답이 안 나와요. 그럼 답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 다음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중3 1학기 때 배우죠? 2차 방정식, 이게 2차 방정식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식. x에 대한 2차식은 0, 꼴로 써 있으면 2차 방정식이며 당연히 a는, bc는 관계없지만 a는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꼴을 우리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한다. 무슨 문자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러면 x만 문자가 되고 x를 제외한 x 제외 나머지는 다 숫자 취급하시는 겁니다. 뭐 다른 문자 y가 있든 뭐 k가 있든 a가 있든 상관없어요. x만 문자, 나머지는 숫자. 그러니까 x에 대한 방정식일 때죠. 그럼 k에 대한 방정식 그러면 k가 문자예요. 그때는 x가 숫자가 된다는 얘기죠. 2차 방정식은 실근과 허근으로 구분합니다. 보통은 2차 방정식 근의 종류는 원래는 세 종류죠. 서로 다른 두 근, 그 다음에 중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으로 구분합니다. 두 실근, 두 허근. 난 그렇게 안 배웠는데? 중학교 때는 근의 종류를 두 종류로 배우죠. 근이 있냐? 없냐? 근데 그 근이 있냐 없냐를 뭘 보고 판단했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있는 거고 판별식이 0과 같으면 중근인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중학교 때는 근이 없다고 배우는데 이제는 그 근이 허수로 표현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어떤 2차 방정식을 풀어요. 3만 이렇게 복습하는 겁니다. 풀었는데 보통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구하는데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에 집어넣죠. 그럼 일반적으로 근해 공식에 집어넣으면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해를 다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근해 공식이 이렇게 써지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근해 공식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짝수의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었죠. 이건 다 쓸 수 있는 거죠. 다 쓴다는 얘기는 이 b가 짝수든 홀수든 다 쓴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 이 b,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가 되면 그때는 짝수의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더 줄여서 간단히 쓸 수 있는 건 2a가 아니고 a분의 b가 아니고 b의 반의 부호 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이 아니고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아니고 그냥 빼기 ac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짝수의 근해 공식. 그래서 x 앞에 개수가 짝수면 무조건 이 하늘색 공식을 쓰는 데 집중해야 된다라는 표현이었고, 자, 근을 구하다 보니까 보통 근의 종류가 이렇게 근해 공식 집어넣었더니 일반적으로 세 종류가 나온다는 얘기죠. x는 예를 든 겁니다. 이거는 2분의 해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럼 이렇게 되면 근이 두 개예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하나,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하나. 근데 2는 실수죠. 마이너스 1 실수죠. 루트 3도 실수입니다.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라는 뜻이니까. 근데 제곱해서 3이 되는 숫자는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니까 제곱해서 양수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답이 실수로 구성되어 있고 실수를 더하기 빼기 나누기 한 거니까 이건 실수예요. 근데 서로 다른 실수죠. 하나는 루트 3을 더한 실수, 하나는 루트 3을 뺀 실수.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의 해가 나타나고 해를 구했더니 이럴 수도 있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b제곱 마이너스 ac 이 부분을 계산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게 0이 나오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근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0이라는 해 하나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0이라는 해 하나. 근데 0은, 루트 0은 0이고 0은 더하나 빼나 답이 똑같다는 얘기죠. 답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이렇게 답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로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보통 우리는 중근이라 표현했죠. 2차 방식 근이 서로 겹치는 상태, 중근. 그다음 마지막 근이 중학교 때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이 숫자를 적절히 썼더니 이게 계산상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ABC의 조합이 저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중학교 때는 없다고 배웠죠. 왜냐면 루트 마이너스 하면 정의되지 않는, 실수에서는 정의할 수 없는 숫자.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데 그런 수가 어디 있어? 그런 수는 없다. 근데 그 없다는 개념은 실수에서 없는 거고, 이제 고등학교 넘어와서는 이 수가 있다고 배우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 존재한다. 그 수는 대신 허수라고 정의해야 한다. 그럼 이번에는 서로 다른 허수가 두 개 존재하는 거예요. 어쨌든 같진 않거든? 플러스 루트 3i죠, 얘는? 플러스 루트 3i와 마이너스 루트 3i는 당연히 다른 숫자긴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밑에는 서로 같은 실근, 중근 하나. 얘는 실근은 존재하지 않지만 허근이 두 개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근을 구할 때는 근의 공식에 집어넣지만 근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근의 개수. 이게 실근이냐 허근이냐 이런 걸 구분할 때는 저 근의 공식을 다 쓸 필요 없이 판별식이라는 걸 쓰면 된다고 그랬죠. 그 판별식은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얘를 말해요. 걔를 줄여서 대문자 D. 그렇죠? 판별식 디스크리미넌트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D자를 쓰고 공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걔가 이게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여기를 말하죠. 얘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과 같으면 중근. 0보다 작아지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존재한다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게 됩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판별식도, 근해 공식도 짝수의 근해 공식이 있듯이 판별식도 당연히 짝수의 판별식이 있어요. 4분의 D. 이 안에 들어있는 걸 4로 나눈 것이죠. 2를 제곱하면 4가 되고 원래 4에서 4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4로 나눴다는 뜻이에요. 짝수의 판별식, 여기 있는 부분 쓰는 겁니다.
B 일차항 계수가 짝수이면 짝수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도 똑같아요. 이게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과 같으면 중근 0보다 작으면 허근이 존재한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예전에 설명할 때도 말했었는데 선생님, 이거랑 이거는 값이 서로 다르지 않을까요? 다르죠. 값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얘는 D고 얘는 그 판별식인 D라는 숫자를 4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값의 크기는 다릅니다. 근데 값의 크기가 다르면 이게 개념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값의 크기는 다르지만 지금 우리가 판별식에서 근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를 판단하는 기준이 0이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0이다 보니까 0보다 큰 수를 4로 나눠도 0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 값은 크기가 얼마냐를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고 0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0보다 큰 수를 4로 나눠도 여전히 0보다 크고 0과 같은 수를 4로 나눠도 여전히 0과 같고 0보다 작은 음수를 4로 나눠도 여전히 0보다 작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크냐 작냐 같냐를 가지고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판별식을 어차피 양수 4로 나눠봐야 0의 기준으로 본다면 부등호나 등호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을 쓸 때도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가 아니면 그냥 판별식 쓰면 되는데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이면 웬만하면 판별식도 짝수의 판별식을 쓰시는 게 계산상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이제는 뭐만 추가된 거냐면 이 개념만 추가된 거죠. 여기는 이 개념. 근이 루트 안에 있는 개수가 음수가 됐을 때는 예전에는 없다고 배웠지만 이제는 실근이 아닌 허근이라는 값이 존재한다고 배운다라는 거죠. 이제 허근까지 다 공부한다. 허근도 근이다. 없지 않다. 그걸 이제 생각해야 돼요. 자꾸 이제 애들이 착각하는 게 허근이니까 허상의 숫자니까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수에서 없었던 숫자고 허수는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인간 세상에서 다루는 숫자입니다. 허수가 계산이 안 되면 복잡한 수학적 공학 계산을 못 해요. 허수는 실제로 쓰이는 숫자예요. 실수와 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라는 실수의 반대 개념이라 허상이라는 개념의 허자를 쓰는 것뿐이지 인간이 실제로 다루는 숫자 중에 허수가 존재하고 복잡한 굉장히 공연형 큰 천문학적인 숫자를 계산한다거나 뭐 행성과 거리를 계산한다고 할 때는 i가 없으면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허수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숫자가 아니고 실수에 없다라는 뜻으로 그냥 허수라는 걸 쓰는 것뿐이지 정말로 없는 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는 그냥 숫자만 대입하면 되겠죠? 근의 공식에 이제 숫자만 대입하는 거라 여기는 뭐 크게 선생님이 써드릴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24번, 25번 같이 근이 존재하면 보통 뭐 하죠? 대입을 하는 거죠. 네, 대입해서 해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구하면 되시고. 자, 이제 근의 판별, 아까 여기서 말했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죠. 이건 추가로 더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아까 다 설명했으니까. 근데 착각을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어떨 때는 선생님 근의 공식을 구하고, 어떨 때는 판별식을 써야 됩니까를 물어보는데, 그건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뻔한 거거든요. 아니, 어떤 문제를 풀 때 보니까 근의 공식에 막 숫자를 집어넣고 뭐 근을 구하시고 어떨 때는 야 이거는 판별식으로 풀면 됩니다 라고 해서 판별식으로 가던데 이 구분이 뭡니까 그러면 본인이 지금 얘기해놓고도 지금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케이스인 거예요. 근을 구해야 될 때는 당연히 근의 공식이랑 인수분해를 시도하는 거고 근이 얼마인지는 알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근이 정확히 뭡니까? 근의 정체가 뭡니까?를 물어보는 문제는 근의 공식으로 가는 거고 근의 정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근의 개수가 몇 개냐 이게 실근을 갖느냐 실수해를 갖느냐 아니면 허수해 줄여서 허근이라고 그러죠. 실근을 갖느냐 허근을 갖느냐 그 정도로 물어볼 때는 굳이 근을 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근의 개수 결론은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양이냐 0이냐를 0이냐 음이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때는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 근을 직접 구해라 그러면 근의 공식 근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근을 판단해라 실근이냐 허근이냐 몇 개냐 이런 걸 물어볼 때는 판별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판별식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과 같으면 서로 같은 두 실근, 결론은 근의 개수는 한 개입니다. 중근이라고 부르고 판별식보다 작으면 예전엔 없다라고 배웠지만 이제는 없지 않고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짝수이면 짝수의 판별식을 꼭 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루트라는 게 순간 당황할 수도 있는데 뭐 당할 거 없어요. 다음
다음 방정식의 근의 형태를 판단하시오 라고 하면 물론 이렇게 놓고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분수인 건 별로 안 좋죠. 양변에 1을 곱하면 얘는 x제곱 플러스 2루트 2x 플러스 2는 0 이런 꼴이 되겠네요. 그러다 보면 x 앞에 있는 개수에 지금 2가 곱해져 있는 짝수꼴이죠. 그럼 판별 쓸 때도 4분의 d를 쓰는 겁니다. 그럼 a는 뭐냐면 1이고 b는 2루트 2고 c는 2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인데 근데 공식 쓰는 거죠.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봅시다. b 2루트 2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c 그럼 얘는 이렇게 약분하고 루트 2의 제곱은 2가 되죠. 2 빼기 2니까 0이네? 무슨 말이죠? 그치, 중근을 갖는다. 저 방정식은 중근을 갖는다. 근의 개수는 한 개이다. 이게 중근 갖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물론 지금은 근의 개수가 뭔지 근을 판단하는 식만 썼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만약 문제가 이거 왜 중근을 갖습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이래서 중근 갖습니다. 판별식이 0이 되므로 중근을 갖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럼 어떤 중근을 갖습니까? 라면 그때는 중근을 직접 구하라는 뜻이에요. 어떤 중근을 갖습니까? 그럼 인수분해 잘 시도 안 되면 근의 공식 집어넣어야 되죠. 근의 공식 맞으면 짝수의 근의 공식이죠. a분의 1분의 생략 반의 근의 공식 중에 반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안 해봐도 될 텐데 좀 전에 중근 나왔으니까 계산해보면 이건 당연히 루트 안에 0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한번 써볼게요. 반의 제곱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얘가 0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근을 갖습니다. 이 마이너스 루트 2가 저 방정식을 만족하는 중근이 되겠죠. 실제로 제가 인수분해도 돼요. 저게 인수분해 된다고요? 근의 공식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답을 구해도 되는데 이 정도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2는 루트 2의 제곱으로 봐도 되거든요. 그럼 얘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고 얘는 x하고 x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플러스면 둘 다 플러스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루트 2x 이렇게 하면 루트 2x 둘을 더하면 루트 2가 두 번 더 쓰면 됐으니까 2 루트 2x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x 플러스 루트 2가 똑같게 두 번 곱해지니까 제곱이 되고 제곱해서 0 되려면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루트 2가 0 되는 x값은 마이너스 루트 2다.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여기서 그래도 여기는 좀 문제를 하나 해봅시다. 뭐 밑에 있는 이런 것들 이거 중에 밑에 있는 거.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의미는 근을 구하라는 건가요? 아니죠. 근이 뭡니까?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지 근을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근의 공식이 아니고 이건 판별식을 써야 되겠구나. 근데 x 앞에 뭐가 붙었죠? 짝수 붙었죠? 그럼 짝수의 판별식 4분의 d 얘를 쓰자. 그럼 4분의 d는 b의 반 이게 b의 반 이게 x 앞에 전부 다를 말하죠? b의 반 이렇게 지워져요. 그럼 b의 반 k 플러스 1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a는 지금 1이죠? c는 뭐냐면 x 없으면 다시예요. 이게 다시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a 1 곱하기 c k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가로쳐야죠. 음수를 분배할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려면 이게 0보다 커야 되겠죠. 분배 두 개 항을 제곱한 다음에 제곱하는 거니까 곱셈 공식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분배하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7 이게 0보다 크다. 얘랑 얘랑 지워져요. 간단한 1차 부등식이 되죠. 8 넘어가면 마이너스 8 따라서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면 이게 k의 범위예요. 마이너스 4보다 크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된다. 이해되나요? 네. 근데 이거를 짝수인 걸 무시하고 그냥 또 이렇게 쓴다 또. 그냥 판별식. 짝수인 뻔히 짝수인데도 그냥. 그럼 이 짓을 해야 돼요.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보면
딱 봐도 숫자가 커지잖아. 계산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하면 계산이 불편하거든요. 자, 요런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실근을 갖는 조건. 보통은 근의 형태를 물어볼 때는 판별식이죠. 근데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오고, 판별식이 0과 같으면 중근이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죠. 그죠? 이 중에서 실근 갖는다는 뜻은 요거 두 개를 다 말하는 거예요. 중근은 정확한 의미는 서로 같은 실근이거든요. 이것도 실근이에요. 따라서 실근 갖는 조건을 구하시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가 붙어야 돼요. 혹은 짝수면 짝수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 숫자는 짝수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짝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짝수가 아닐 수 있는 거죠. 뭐 K가 만약에 뭐 2분의 1 같으면 이게 짝수가 되겠지만, 그렇게 아니면 얘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건 요 앞에 있는 2만 보고 짝수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전체 숫자가 짝수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근의 공식 집어넣어야 되겠죠. 얘는 짝수니까 짝수의 근의 공식 집어넣으시고 되고. 그럼 나머지 풀이는 아까랑 거의 비슷하니까 저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완전 제곱식. 자, 다음 x에 대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을 모두 구하시오인데, 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어떤 2차식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곱해서 0이 되는 거는 이 1차식이 0이 되는 케이스고, 결국은 해가 중근이 나오는 케이스죠. 중3 교과할 때도 중근 나오기 위한 조건은 그 2차식이 완전 제곱일 때 이런 얘기죠. x-2, x-2, 0. 그러면 x-2의 제곱. 여기서 근을 구하면 x는 2 또는 2. 2 또는 2라는 얘기는 그냥 x가 2라는 얘기잖아요. 2라는 중근이 나오려면 기본적 구조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완전 제곱식이 된다? 아, 중근을 갖는다. 인 조건이고, 중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만 공부했지만 고등학교 넘어와서는 아, 이거 판별식이 0 된다 뜻이구나. 이걸 생각해야 되죠. 네, 그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여기도 상관없긴 한데 여기가 좀 더 복잡하니까 이걸로 풀어본다면, 얘가 중근 갖는 조건, 완전 제곱식 되는 조건이 뭡니까? 그러면 이거겠죠. 근데 지금 x 앞에 마이너스 4k, 4라는 짝수가 붙었죠. 그럼 그냥 판별식이 아닌 짝수의 판별식. 그럼 헷갈리면 뭐 이렇게 써보면 돼요. a는 k. 대신에 k는 0이 아니죠? 왜 0이 아니냐면 2차식이라고 돼 있거든. 그럼 k가 0이 되면 이게 2차가 지워지기 때문에 k는 당연히 0이 아닐 겁니다. a는 k, b는 마이너스 4k, c는 k 플러스 3.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 그게 0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k 제곱, 4k 제곱 분배하면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3k 0. 이거 정리해보면 3k 제곱이 동량 처리되고 이렇게 됐나요? k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k에 대한 2차식이니까 역시나 똑같이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k에 대한 해를 구하는 문제니까. 그럼 항이 2개짜리는 뭐 합차로 인수분해하거나 아니면 공통인수로 묶거나. 근데 이건 합차가 안 되는 게 뒤가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공통인수로 묶어야 되겠죠? 둘 다 3의 배수이며 둘 다 k를 가졌죠. 3k를 바깥으로 빼요. 3k 제곱에 3k를 빼면 k 하나가 남고, 얘는 다 빠져나가면 뒤에 1이 남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럼 두 개를 곱해서 0 되는 케이스니까 앞에 게 0이 되거나 뒤게 0이 되거나, 앞에 게 0이 되는 k 값은 0이 되고 뒤게 0이 되는 k 값은 1이 된다. 됐나요? 그 실수 k 값을 모두 구하시오. 그럼 이거는 정답이 이렇게 된다. 맞나요? 아니에요. 맞는 것처럼 보이죠? 아까 우리가 다뤘던 전제 조건 중에 뭐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중분되기 위한 조건은 판별식이 0이 되는 거니까 판별식 0 되는 조건을 풀어봤더니 답이 2개 나왔거든?
근데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 아니래. 이 문제만 그래. 딴 거는 아마 이렇게 되면 이게 답이 둘 다 될 텐데 우리가 쫙 썼던 것 중에 보세요. K가 될 수 없는 값이 있어요. 0 안 된다고 그러죠. 2차식이기 때문에 K가 0이야. 저런 말 잘 읽을 되고요. 함정이야 이거. 근데 은근히 친구들 이거 잘 빠뜨리거든요. 크게 신경 안 쓰다 보니까 얘는 안 돼. 이 문제에서만 아마 딴 데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이 문제에서만 K는 0이 될 수 없어서 2차식이니까 정답은 1만 답이 돼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 있는 기본 유형 문제를 네. 지금 선생님 풀으라는 것만 한번 해보세요. 다 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집에서 하면 되니까 풀으라고 하는 것만 일단 여기 4번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74페이지에 4번 문제 그 다음은 7번 문제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10번 문제 그 다음에 13번 문제 나머지가 쉬워서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지금 시간상 이렇게 네 문제 맞죠? 네, 이렇게 네 문제는 지금 한번 해보고 바로 자 2차 방정식이 중근 P를 가질 때 AP의 값을 계산하시오. 중근 갖는 조건 A가 양수라고 그랬죠? 중근 갖는 조건은 뭐였나요? 네, 그때 그렇죠. X 앞에 교차 짝수니까 4분의 D를 씁시다. 그럼 4분의 D B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게 되죠? 이게 0이에요. 그럼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7A A에 대한 2차 방식 푸는 거니까 2항원에서 2차항 계수를 양수를 만듭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되죠? 인수분해. 여기 2A, 여기 A. 여기 4, 여기 1, 이쪽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괜찮나요? 이렇게 하면 8A.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 둘을 더하면 7A. 부호가 마이너스구나. 그럼 반대볼로 해야죠. 얘가 마이너스 4, 얘가 플러스 1. 얘는 A, 얘는 마이너스 8A. 그러면 마이너스 7A. 그럼 인수분해는 2A 플러스 1, A 마이너스 4, 0.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4. 그 중에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4. 되죠? 그럼 A 값은 구해졌고, 이제 중근 구해야 되죠. 그럼 중근 구하려면 이제 이번에는 근을 직접 구해야 되니까, 뭐 근의 공식이나 아니면 인수분해 해야 되죠. A 사료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 정도는 가벼운 인수분해 되지 않을까요? 중근 되려면 당연히 위아래 똑같은 식이 곱해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x-1의 제곱은 0. 따라서 이게 0이 된 x값. x는 2분의 1이 중근이고 그 중근을 지금 책에서는 p라고 했으니까 p값은 2분의 1, q값은 a값은 4. 둘을 곱하면 ap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4, 2가 됩니다. 이렇게. 13번은 약간 같은 개념의 문제가 두 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말만 바꾸어서.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10번처럼 나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13번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중요한 단어거든요.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이 말과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완전제곱이다. 이 말. 그러니까 여기는 동일한 단어죠. 실수 K값에 관계없이 라는 여기는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여기까지 같은데 요 D가 살짝 달라요. 중근 완전제곱식.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중근 갖는다 2차식이 중근 갖는다 말과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라는 말은 개념적으로 같은 거라고 그랬죠. 결국은 13번과 10번은 말을 약간 표현을 다르게 쓸 뿐이지 결국은 같은 내용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풀 수 있으면 나머지 하나는 저절로 풀리겠죠. 근데 아마 지금 구조상 왠지 13번이 조금 더 숫자 배열이 똑같나요? 네. 13번이 좀 더 숫자가 어려워 보이니까 13번을 풀어드릴게요. 내용은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럼 해봅시다, 이제. 실수 K값이 없이 항상
완전 제곱식 혹은 중근. 중근 갖는 조건 뭐라고 그랬죠? 판별식이 0이 된다 였죠. 근데 앞에 거는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이건 무슨 의미를 가져 얘는?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K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두 개를 동시에 하라는 얘기인가? K에 대한 항등식도 풀고 저 판별식 0이 되는 거. 그러면 구조가 이걸 1번, 이걸 2번으로 본다면 풀이는 이게 1번을 해결한다, 1번을 이해하고 2번을 푸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2번을 이해하면서 1번을 푸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해석해야 되거든요. 뭐가 맞냐면 밑에 게 맞습니다. 위는 안 됩니다. 이게 큰 의미가 있나요, 선생님? 어차피 둘 다 한다는 뜻 아니 1번을 먼저 하고 2번을 나중에 한단 말이나 2번을 먼저 하고 1번을 나중에 한단 말은 같은 말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위에 있는 것처럼 1번을 풀잖아요. 1번을 먼저 해. K에 대한 항등식을 풀래. 그럼 이제는 남은 건 K가 있는 것과 K 없는 것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K 2차가 있으니까 K 2차부터 먼저 쓰고 K 1차 여기 2KX와 AK에서 K를 바깥으로 빼면 2X 플러스 AK 이렇게 돼요. 그 다음 K가 없는 상수항 전부 다 집어넣어요. X제곱,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K가 없는 거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이게 항상 참여되려면 K 제곱 앞에 있는 개수도 0, K 앞에 있는 개수도 0, 그 다음에 K 없는 상수도 0. 근데 벌써 말이 안 되거든. K 제곱 앞에 1이 있는데 이게 0이 될 리가 없죠. 1이 0과 같지 않잖아요. 혹시 이게 0이 됐다고 쳐? 혹시나? 그랬다고 쳐. 근데 문제는 그럼 이걸 이렇게 정리해놓고서 2번 이제서 여기 뭐 써야 되냐면 판별식 0을 써야 되는데 도대체 판별식은 2차 방정식 아니에요? 어디가 돼? 이것도 2차식, 이건 1차식이잖아. 도대체 어떤 걸 갖다 써야 되죠? 그럼 얘는 쓰고 얘는 버려? 문제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지금 구조가. 1번을 풀 수는 없고 그래서 2번으로 풀려. 밑에 있는 걸 풉니다. 이걸로. 일단은 판별식부터 먼저 성립시키자는 거죠. 그럼 판별식 B제곱 2K 플러스 1이 B인데 걔를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여기 1이니까 생략합시다. 곱하기 1은 C는 X 없으면 전부 다 C라고 했죠? 굉장히 길고 복잡하지만 제가 다 C예요. 그러면 K제곱 플러스 AK 플러스 A 마이너스 2B 이게 판별 쓴 거죠? 걔가 0이 되면 중근을 갖게 된다. 혹은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제 좀 정리가 좀 귀찮지만 해봅시다. 4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이거 분배합니다.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4AK 마이너스 4A 플러스 8B가 0 이렇게 되죠. 이제 얘랑 얘랑 지워져 이렇게. 그럼 남은 건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AK 마이너스 4A 플러스 8B는 0 이렇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은 물론 얘랑 얘랑 K가 동량이긴 한데 나머지는 묶어봐야 크게 뭐 의미가 없어 보이죠? 그럼 이제 판별식을 정리할 수 있는 걸 했고 두 번째 저 판별식이 성립하기 위한 추가 조건이 뭐였냐면 판별식이 성립하면서 동시에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 성립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것을 구분해야 되죠? 얘는 K가 있어요. 얘도 K가 있죠. 그럼 K가 있는 걸 모아요. K, 얘 4, 얘 마이너스 4A. 이렇게. 그럼 나머지 세 개항은 K가 없죠. 그럼 이거 다 모아요. 1, 마이너스 4A, 플러스 8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판별식을 통해서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이제 이어져 왔고,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늘 참여되려면 K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도 0이 되고, K가 없는 상수도 0이 되면 K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결국은 0 더하기 0이라 이 식이 늘 참여되겠죠. 그럼 저기서 나왔네요. 이게 0이 되는 A 값은 1이죠? 1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1, 마이너스 4,
플러스 8b는 0, 8b는 3, 따라서 b는 8분의 3. 문제는 a 빼기 b, a 빼기 b, a 8분의 8 빼기 8분의 3, 그래서 8분의 5가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0번과 13번 똑같은 겁니다. 집에서 풀 때 이제 이 풀이 패턴대로. 그러니까 1번부터 먼저 풀고 2번을 풀면 뭐가 안 되는 거였냐면 이 판별식이라는 거는 지금 x에 대한 방정식에 x의 근이 중근을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중근 가지려면 x의 제곱 앞에 있는 개수 a, x의 개수 b, 상수 c를 가지고 이 식을 만족해야 되거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 이거를 순서대로 말이 나왔다는 이유로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먼저 풀게 되면 아까 잠깐 본 것처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이 a, b, c의 개수가 와르르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x로 묶은 게 아니고 k로 묶었기 때문에 x 앞에 그러니까 x 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라는 구조가 없어지고 k에 대한 새로운 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별식을 못 쓰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거 풀고 일로 넘어갈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못 풀고 판별식을 먼저 풀고 판별식을 풀었더니 이 식에서 k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여기서 두 번째로 k에 대한 항등식을 푸는 이런 구조로 가야 이 문제는 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등학교 학교 시험 내신 볼 때 이건 거의 웬만한 학교는 다 나온다고 봐야 돼요. 안 나오는 학교 별로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시험에 잘 나오는 개념이라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